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더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3월 10일이죠 벌써. 금방 갑니다. 금방.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해야죠. 가득해야 합니다. 천혜장과 함께 하면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혜장과 함께 한번 열심히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대로 막 존나게 버틴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없고 그냥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버텨봅시다. 잘 지내야 돼. 또 누구랑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타인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나부터 챙겨야 돼. 나부터 챙겨라. 응?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먼저 나부터 챙겨야 한다. 이 꾸미지 않는 나를 직면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벅찬 감동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타인과 잘 지내려면은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돼. 응?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은 남과 갈등이 생길 때 항상 남 탓을 하고 있어. 남 탓. 우리나라 사람 많이 하잖아. 남 탓. 응? 내 탓을 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더라. 남 탓.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스럽게 맞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아니 뭐 그런 일로 뭐 고통스러워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운한 것은 말하는 게 좋다. 저는 서운한 게 말하는데 서운한 걸 말하면은 그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서운한 거 말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여튼 다음의 문제야. 그 다음 문제니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합시다.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다. 알겠죠?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여튼 이것이에요.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알아들었어. 너나 나랑 마음이 다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알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을 너무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십시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자. 그렇다고 뭐 헤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풀도록 할게요. 아주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아주 따갑도록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폰은 쌀수록 애플폰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응?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개 가운데 8개가 애플의 아이폰이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도 두 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단 한 종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삼성은 너무 중저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인데.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위권. 이 10위권 내에 삼성전자 그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한 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 삼성은 지난해 2월 갤럭시 S22, S22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등 갤럭시 S22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도 슈퍼 프리미엄 폰 시장 점유율 1등 81%, 일본 내 사전 판매량 전작 대비 50% 증가 등 전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공급난, 수요 부진, 하여튼 이런 악재 발목이 잡히다 보니 뭐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근까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그 누적 판매량이 2380만 대에 그쳤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출고가 155만원 가량의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 공시 지원금을 최대 65만원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실구매가를 이제 80만원까지 낮췄는데 대내외 악재를 이제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그 부진에도 불구하고 LTE죠. LTE 보급형 스마트폰은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고 국내 출고가 29만원 가량에 출시됐던 갤럭시 A13이죠. 이 A13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6%를 차지해 가지고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인도 출고가 15만원 가량인 갤럭시 A03도 1.1% 점유율을 보여가지고 10위에 자리를 마련했다. 10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모델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였어. 아이폰 시리즈인데 전체 10위권 내에 8개가 올랐습니다. 한 제조사가 10개 모델 중에서 8개 모델 이상을 차지한 것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통계를 낸 일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이폰이 인기가 좋다는 거네, 보니까. 특히 어린애들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 애플이 2012년 9월 출시한 아이폰 13 기본 모델이 있어요. 전체 시장 점유율 5%를 차지해가지고 1위를 거머쥐었고,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하여튼 주요 시장에 수요가 몰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색상은 갤럭시 S22 울트라 그린이네요. 울트라 그린. 저는 울트라 약간 블루인데 울트라 그린이다.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폰 좋은 거 쓰면 좋지 뭐. 응? 하여튼 좋아요. 울트라 그린이다. 이거는 애플의 아이폰 13 미니 그린하고 13 프로 맥스네요. 알파인 그린. 2위는 아이폰 13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2.6% 차지했고 3위에는 지난해 9월 출시 때 판매 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이었던 아이폰 14 프로가 한 17% 정도 되는가 봐요.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가 그래요. 그 브랜드가 재고 정리 및 출시 최적화에 집중함에 따라서 23년에는 상위 10대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브랜드 간의 자기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는 간소화하고 그 포트폴리오 프리미엄화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도 올 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공력을 쏟는 것 같습니다. 공력을 쏟고 있고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초기 분위기도 긍정적이야. 그래서 S23 시리즈의 올해 1분기 출하량은 1100만 대 내외가 될 것 같아요. 2억 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그 울트라 모델 비중이 45%에 육박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S23의 평균 판매 단가 310달러 정도 이상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있어요. BOFA 누구냐? 이 BOFA 누구냐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삼성전자 ET에서 향후 30%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30% 이상 주가 여력이 있답니다. 약 10개월 만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려잡았어요. 매수. 경쟁사들보다도 풍부한 현금 그리고 설비 투자에 힘입어서 반도체 점유율을 내년부터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일날 발간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에 대해서 목표 주가 8만원을 제시했어. 그리고 이날 종가 보니까 33% 정도 높은 수준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직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도 14.3% 높여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24년에서 25년 예상 평균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하여튼 거기에 비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은 1.4배를 곱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제 새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처럼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종은 장부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우선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해 가지고 위기 대응력이 좋다.
두 번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설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라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설비 투자 비용은 53조 1153억인데 전년보다도 10.2%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지으면서 그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 요인인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의 반도체 부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데 내년부터는 실적 반등이 가시화될 것 같고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설비 투자에 힘입어서 경쟁업체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 설비 투자랑 생산량을 감축한 경쟁사들은 판매량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여튼 삼성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2년 40% 중반에서 25년에는 한 5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10년 만에 국내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올레드 TV 시장에 다시 진출을 했는데 이 프리미엄 TV에 주류가 된 올레드 TV 성장세에 발맞춰 가지고 전체 TV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행보로 분석이 되죠. LG가 또 장악한 올레드 TV 시장에 이제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 거야. 그래서 TV 시장 주도권을 둘러싸 가지고 예전 가전 라이벌의 격전이다. 가전 라이벌의 격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렇게 봅니다. 삼성은 그 서울 서초 사옥에서 네오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 그 8K짜리 같아요. 그리고 4개 시리즈, 그리고 네오는 큐레드죠. 큐레드 3개 시리즈하고 77, 66, 65, 55인치형 크기의 올레드 TV 등 2023년 TV 신제품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삼성이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네오 큐레드보다 주목받은 것은 10년 만에 다시 선보인 올레드 TV 신제품인데 삼성은 2013년이죠. 55인치 올레드 TV를 국내 시장에 첫 출시했는데요. 이 시장성과 수율, 이 문제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2년여 만에 철수를 해요. 대신 LCD 기반의 큐레드 그 TV를 이제 주력으로 앞세워가지고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등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TV 업황 부진에도 올레드 TV 시장은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뭐 꾸준한 우상향을 이제 이어가니까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 60%를 이제 차지하는 LG전자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시장 조사 기간 옮겨 보니까 올해 전 세계 올레드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해서 741만 대, 26년에는 한 1000만 대 돌파할 거예요. 삼성 올레드 TV는 뉴럴 인공지능 퀀텀 그 프로세서 4K를 이제 탑재했는데 이를 통해서 올레드 기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그 밝기와 색상을 구현을 합니다. 또 20개의 뉴럴 네트워크 저해상도 영상도 4K급으로 업스케일링 해줘요. 삼성 고유의 그 올레드 브라이트니스 부스터 기능을 해가지고 올레드 패널의 아쉬운 점으로 인식된 밝기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거죠. 이와 함께 게이밍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대 144Hz예요. 144Hz의 높은 주사율에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 그 삼성 게이밍 허브를 탑재했고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인증을 획득을 했다. 약 11mm의 그 얇고 균일한 그런 두께 그리고 인피니트 슬림 디자인 이런 게 적용이 됐어. 그다음 벽걸이 설치 시에는 틈 사이를 최소화한 밀착 형태로 구현을 한 겁니다. 가격대도 LG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삼성 올레드 TV 국내 출고가가 77인치가 799만원이네요. 65인치 529만원, 55인치 309만원. 비싸다. 하나 사고 싶은데도 799만원이니까 선뜻 사기가 좀 그렇겠죠. 23년형 LG 올레드 TV 국내 출하가 모델별로 보니까 77인치가 570에서 900만원, 65인치는 319에서 539만원 정도. 이 최고 사양으로 비교하니까 LG전자의 가격대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삼성전자 제품이 탑재된 QD 올레드 패널은 LG전자가 쓰는 화이트 올레드 패널보다 원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인 만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춘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사세요. 당장 사는 거야.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삼성전자 오는 15일에 개최하는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주총을 하는데 주총을 앞두고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라고 하는데 이거를 접목해서 주주총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삼성은 주주총회 참석장에 소집통지서, 주주통신문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주주총회 우편물을 일체 발송하지 않고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죠. DART. 이 다트하고 삼성 홈페이지의 전자공고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소액주주 대상의 우편 발송을 2021년 주주 1인당 7장에서 지난해 주주총회 참석장과 간이 안내문으로 간소화해가지고 올해는 전자공고로 대신하는 거야. 전자공고. 전자공고 대신한다. 이를 통해 약 3,5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다. 와, 대단하죠?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뭐 종이 보내서 뭘 거야? 30년산 원목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네요.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삼성은 주총 장소에서 주요 ESG 활동을 소개하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는 자리들을 마련할 거랍니다. 일례로 제품 포장 박스를 생활 소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에코 패키지를 참석자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에코 패키지 체험 공간이 무료된다는데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요번에 주총을 해요.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가실 분들 가보세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들 보수 한도 승인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팹립스하고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이 디자인 하우스는 고객사들과 빠른 소통이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히는데 코스닥 시장 그 상장사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삼성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전 속에 있는 인물은 가온칩스 대표네요. 정규동 씨네요. 보니까 일단 그 가온칩스 대표가 그래요. 삼성이 DSP를 만든 2019년 이전부터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계 용역을 맡은 가상 설계 파트너로 활약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삼성이 뭘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정 대표는 부산대 전기공학과 나왔네. 그리고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4년간의 근무 후 1세대 디자인 하우스인 알파칩스에서 영업부서를 거쳤고 2012년 가온칩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과 AI 보안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양산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온칩스의 강점은 삼성전자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정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폭넓은 솔루션 범위를 가졌다는 건데 이 정 대표는 가온칩스가 수행한 삼성의 28에서 5나노미터 프로젝트가 2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부터 양산에 이르는 전 과정, 그리고 설계자산 최적화, 무결성 평가 등 다양한 범위의 솔루션을 턴키로 제공할 수 있어서 고객사들로부터 일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감. 이 파운드리는 그 업체별로 공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DSP 소속은 삼성의 반도체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예요. 정 대표는 삼성과 가장 오랫동안 협력한 그 가온칩스가 삼성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 삼성 파운드리 출신 6명으로 창업한 회사는 벌써 현재 인력 200여 명의 디자인 하우스로 성장을 했고 커진 규모에 맞게 올 초에 판교 이 테크놀로지 신사구로 본사를 이전했고 가온칩스는 단 한 번의 인수 합병 없이 독립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IPO 시장에서 대어들이 연이어 상장을 철회하는 상황에서도 흥행에 성공했고 코스닥 시장이 입성해가지고 주목받았네요. 국내외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 11,000원에서 13,000원 상단을 넘는 14,000원에 확정했고 일반 청약에서 2183.29대 1 경쟁률 기록했네요.
청약증거금 7조 6,415억 끌어모았고, 하여튼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인데 비상장 상태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장을 서둘렀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는 지난해 일본의 지사를 설립했고 올해 미국 지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창업 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면서 2025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가온칩스 매출은 20년 171억, 21년 322억, 지난해 433억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